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는 지난 2019년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오 화물선의 전도원인은 선박 안정성에 대한 승무원의 계산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든 레이오는 2019년 9월 8일 4,100대 이상의 차량을 실은 채 브런즈윅 항구를 떠난 직후 세인트 시몬스 섬에서 전도됐습니다. 거의 40시간 동안 배 안에 갇혀 있었던 4명의 선원을 포함해 조종사와 23명의 승무원이 잔해에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이후 2년 동안 선원들은 배의 잔해를 하나하나 제거하는 작업을 해왔고 최근에서야 선박 제거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골든 레이오의 사고 원인은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한 선박 평형수 데이터 입력 실수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골든 레이오는 국제안전 기준으로 1,429톤의 평형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했으며 그 결과 배의 무게중심이 높아지거나 한쪽으로 쏠려져 선박이 우회전을 시도하는 중에 전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선박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담당 최고 책임자의 인적 실수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선박과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치를 포함해 2억 달러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TN 뉴스 박진남입니다. 제35대 애틀랜타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출마 의사를 나타낸 권기호 한인회 자문위원장이 한인사회의 화합을 위해 경선보다는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권기호 자문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출마 의사를 나타낸 이홍기 회장과는 막역한 사이라고 전하며 누가 회장 선거에 나가든 경선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불출마를 한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은 아니라며 어느 순간 둘 사이의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권기호 자문위원장과 이홍기 애틀랜타 한상희 회장 사이에 막후 타협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차기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모든 현역 군인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군 육군은 성명을 통해 타당한 면제 사유 없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간부에게는 정직 또는 강제 전역 등의 강력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연방식품의약청 FDA가 제약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을 정식 승인 내리면서 백신 의무 조치가 곳곳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 8월 군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9월 중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육군은 모든 현역 군인은 12월 15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며 예비군과 방위군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명에서 육군은 백신을 거부하는 군인은 우선 상관과 의료진의 상담을 받게 되지만 타당한 사유가 없는 지속적인 지시 불이행은 불이익이 강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휘관, 사령관 등 군 간부급은 면제 허가 없이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직무정지가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군인들은 의료적, 종교적 또는 행정적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요청을 통해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 지침을 통해 군 종사자, 연방정부 종사자, 그리고 100인 이상 민간기업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약 1억 명의 근로자가 백신 접종 의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는 조지아 주 정부가 한국군 월남 참전 전후의 날을 선포한 지 올해로 3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박정희 자문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회원들을 비롯해 미국 월남 참전 용사 둘스 지부와 커밍 1830 그리고 로렌스빌 뮤지엄 팀 등 참전 용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양국 국가는 윤은상 씨가 트럼펫으로 연주했으며
참전 용사들은 거수 격려로 이해를 표했습니다. 미 동남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회 조용준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주 정부로부터 베테랑 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을 받았으며 미국 50개 주 가운데 국가유공자회 사무실이 있는 유일한 단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유공자회는 3년 전부터 추진했던 법안들이 주정부 상하원을 통과하여 주지사님의 서명으로 새로운 면허증과 번호판을 받은 유일한 단체로 성장했으며 또한 법안 통과를 위해 자원봉사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회원 모두 적극적인 참여로 새로운 사무실로 2번씩이나 옮겨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사무실을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저희들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입니다. 기념식에는 김윤철 한인회장과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 그리고 샘박 주 하원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의 성과를 축하하고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한인들 가운데 탁구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잘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조이너스 데이케어에서 탁구 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들을 김상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효율적인 전신 운동으로 시니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탁구. 노크로스에 위치한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는 전 국가대표 출신 윤기란 코치의 탁구 교실이 한창입니다. 윤 코치는 한국에서 11년 선수 생활과 전국대회 수상을 거머쥔 베테랑 코치로 미국에선 애틀랜타 탁구협회에서 활약해왔습니다. 평소에 탁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한 84세 김영종 씨는 전문가의 지도로 나날이 탁구 실력이 늘어난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3년 만에 라켓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많이 늘었어요. 이제 폼을 잡아가는 길이니까 여기서 취미를 붙이면은 운동도 될 것 같고 다른 데서는 그냥 회원들끼리 게임 치기 때문에 자세도 안 잡혔고 한 두서너 번 치다가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었었는데 전문 코치님이 오셔가지고 자세부터 잡아주면서 치는 요령을 가르쳐 주니까 느는 게 빨리 늘어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치던 그 기억이 조금씩은 되살아나면서 재미가 있어지고 정말 좋은 운동이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해가면서 하려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 탁구 교실에 참석한 토마스 곽 씨도 평소에 탁구에 대한 열정을 쏟을 수 있었다며 탁구 교실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전했습니다. 탁구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쳤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 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쳐보니까 또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것은 훈련, 평소 자꾸 해보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입기 쉬운 시니어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지도로 흉내내기 스포츠가 아닌 전문적인 근육 형성에 도움이 돼 시니어들이 보다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코치는 이번 탁구 교실을 통해 시니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탁구 교실을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에게 배우는 조이너스 데이케어 센터 탁구 교실은 매주 수요일 진행되며 월요일은 자율 탁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프라미스원 은행은 9월 15일 날짜로 줄리송 둘루스 지점 부지점장을 새로운 잔스크릭 지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임명된 줄리송 신임 지점장은 2007년 제1은행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프라미스원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지점과 오퍼레이션 부서 등 예금 부서에서 다양한 경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줄리송 신임 지점장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과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계기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실제 수치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이 수치가 17만 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237만 4,505명, 누적 사망자는 68만 3,777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7만 7,40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67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17만 3,584명, 누적 사망자는 2만 9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4,14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26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3,992명, 누적 사망자는 1,457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2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0만 2,230명, 누적 사망자는 1,20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30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평균 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임금 인상 계획과 함께 창고와 운송 근로자 12만 5천 명 이상을 추가 고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3,000달러의 계약 보너스를 지급하고 시간당 임금을 22.5달러까지 인상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정했고 지난 5월에는 시간당 17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코뿔소를 헬기로 운송할 때는 어떤 자세로 옮겨야 할까요? 멸종 위기종인 코뿔소를 온전한 상태 그대로 운송하는 것은 동물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미국 코넬대 연구진은 나미비아 정부와 협력해 헬리콥터에 코뿔소 12마리를 마취시켜 각각 옆으로 누운 자세와 거꾸로 매단 자세로 매달아 옮기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거꾸로 매달려 옮길 때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옮길 때보다 폐 기능이 덜 손상되는 등 코뿔소 신체에 끼치는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로 코넬대 연구진은 하버드대가 제정한 괴짜 노벨상으로 불리는 이그 노벨상에 선정됐습니다. 북대서양의 덴마크 자치령 섬인 페로제도에서 올해도 전통을 이유로 돌고래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그린다드랍이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대규모 고래 사냥에서 평균 600마리가량의 들쇠고래와 돌고래가 잡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훨씬 많은 1,400여 마리의 돌고래가 학살돼 전 세계 단일 고래 사냥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고래 사냥꾼들은 고래 사냥이 페루 지역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전통이라고 주장하면서 가둬 키운 소와 돼지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나은 방법으로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잔인한 고래 사냥 축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